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금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 시장은 장중에 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대 지수 방향성은 다릅니다만 크게 출렁거린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은 오늘 장중에 3% 넘게 빠지다가 현재 구간에는 5,500선 하단을 좀 지지해 주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은 개장 직후에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틀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됐었는데 10시 구간에는 그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반락을 했다가 현재 구간에는 다시금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고 흔들리고 있는 건 투자 심리 때문일 텐데요.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중동의 이슈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말 동안 또 어떠한 이슈가 발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감에 시장은 크게 출렁거리는 듯합니다. 오늘 마켓 에이컷을 통해서는요. 중동 이슈로 인해서 우리 시장 어떠한 섹터군들이 주목받고 있고 그 가운데서 종목이 뭐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에이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전쟁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중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가 중동 전쟁이 발동이 되면서 재생에너지와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방산은 지속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포커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재생에너지는 유가가 상승하자 유가 관련된 기업들은 오히려 하락하고요. 지금 풍력이라던가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 에너지의 자립을 위해서 필요로 한 그러한 관련 섹터들이 오늘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가 왜 주목받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지속적으로 많이 좀 접하고 계실 듯합니다. 이 이란에서 굉장히 좁은 해협을 통해서 세계의 다양한 이 물동량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요 옆쪽을 보시게 되면 중동 걸프 지역의 원유와 콘덴세이트 해상 적재량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란을 포함해서 중동 지역에서 원유를 얼마만큼 쌓아놓고 있는지 이게 밖으로 못 나가고 있는지를 그래프로 표현을 한 것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2025년 1월부터 거의 비슷한 움직임이 확인이 되다가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이 지금 그래프가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걸프 지역에서 원유가 이동하지 못하고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이 계속적으로 무기처럼 이제 휘두르고 있는데 위성안법에 대한 교란과 선박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간밤에도 선박을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가 튀어오르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나가기 힘든 이 호르무즈 해협을 보니까요. 지금 탱커 트래킹 지도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많은 배들이 지금 탈출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듯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만큼 통과 선박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이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통과 선박이 88에서 100%가량 감소를 한 상황이고 현재 3,000척이 정박을 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급 차질이 한 달 정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분석이 더해지면서 WTI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를 넘어서면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40%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LNG 가격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사이 급격하게 지금 상승을 하면서 무려 137%가량의 급등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강세를 보이자 우리나라 역시나 이 에너지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수입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기름값이라던가 이런 게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재생에너지로 좀 대대적으로 전환을 해야겠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이로 인해 오늘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투자 힌트를 얻자면 먼저 첫 번째로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력이라던가 태양광을 확대하고 송전망의 확충을 더 강화시킨다는 건데요. 정체가 방향이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풍력과 태양광 관련뿐만 아니라 송전망, 그러니까 전력기기, 전선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요금에 대한 지역 차등제를 검토해보자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전기를 만들고 수도권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는데 이때 비용이 발생하게 돼서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하는 지역의 전기세를 다르게 매겨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골자고요.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면은 전력을 생산하는 지방으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겠죠. 데이터 센터라던가 반도체 기업들의 입지 전략이 이제는 전력을 만드는 지방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방에 대한 분산을 위해서 이러한 또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또 역시나 관련된 기업들 살펴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환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풍력과 태양광 관련 기업들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중동 전쟁이 확산되면서 방산 관련된 기업들 지금 연일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중동에서 군사 긴장이 날로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유조선을 공격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란이 수백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라던가 지금 유럽까지도 좀 확전되는 양상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란의 미사일이 수백 발이 발사가 되니까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서 방공미사일을 쌓을 수밖에 없고요. 재고가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공 방어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지금 중동 국가에서 대공 방어 시스템에 대한 니즈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천공2가 있고요.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서 많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그러한 건데요. 지금 UAE에서 조기 공급에 대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전에 처음으로 투입이 됐는데 요격률이 무려 96%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UAE뿐만 아니라 사우디라던가 이라크까지도 조기 납품 요청이 될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관련된 밸류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카타르 역시나 계약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이 K 방산에 대한 지금 니즈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듯한 상황입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K방산이 주목받을까요? 지금 미사일을 대량으로 소모하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이것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국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방공망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동 방공망의 핵심 미국에서 2개가 있고 우리나라에 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격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천공2가 미국에 있는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가성비라던가 그리고 납기 의 요일을 맞추는 게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고요. 중동 국가에서도 이 부분을 주목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중동 쪽에 대한 계약을 집중하는 게 지금 현금 결제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금 천공2랑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게 미국의 패트리어트인데요. 어떠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패트리어트는 미국에서 개발을 한 방공 시스템이고요. 천공2는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했죠. 히트킬 요격 방식으로 하는데 이게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미사일을 똑같이 쏴서 미사일을 없애는 건데 운동 에너지를 활용해서 없앱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편이 굉장히 적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요격의 타율이 높다라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요격 고도 같은 경우에는 패트리어트가 더 높고요. 사거리 역시나 더 깁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미사일 1개당의 가격인데요. 보시면 천공2가 거의 2분의 1 가격, 반값보다 더 저렴하게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쟁이 진행됐을 때 많은 양의 미사일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천공2가 패트리어트보다 더 매력적인 부분이다라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천공2 같은 경우에는요. 가성비가 괜찮고 그리고 중거리 방공 시스템 이 2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많은 주문이 가능하다라는 강점도 갖고 있기 때문에 천공2가 주목받고 있고요. 이게 뭐 경쟁사라기보다는 같이 보완돼서 함께 구매를 하는 분위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천공투가 부각을 받고 있고요. 지금 요 그림이 LIG 넥선에서 받은 지금 천공투 발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데 우선 LIG 넥선이 미사일 체계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이 함께 갑니다. 하나 시스템에서는 레이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대와 차량을 만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만 오르는 게 아니고 세 종목이 모두 다 일제히 시장에서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인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천공투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무기 기술이 이로 인해서 주목을 받는 거죠. 그런데 다음 우리가 수출 효자 종목으로 무기로 좀 거론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니까요. 좀 5가지로 좀 축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현궁이라던가 K9 같은 경우 현재 중동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대전차 유도복이나 자주포 쪽에서도 계약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거론이 되고 있고요. 무기라는 게 한 기업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밸류 체인이 굉장히 다각화돼서 만들기 때문에 주요 기업들의 밸류 체인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천궁2와 관련돼서 다른 무기, 다른 종목 어떤 게 있을까 좀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켓 A컷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떠한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내 증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 현재 구간의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장중의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국제 유가가 상승을 했고요. 또 현재 구간 장중에도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WTI가 배럴당 80달러 선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또 반도체 관련해서 좀 우려 섞인 소식도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AI 칩 수출을 전면 허가제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 코스피도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장의 수급은 코스닥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시장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코스피 상승으로 출발하기는 했지만 빠르게 약세로 전환하면서 장중에 5,300선까지 밀려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낙폭을 줄이면서 현재 구간에는 5,500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다만 장중에도 계속 출렁임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는 5,557포인트 지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장 초반 상승 이후에 약세로 빠르게 전환을 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주들이 강한 흐름을 가져가면서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코스닥의 경우에는 1,148포인트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수급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개인이 2조 이상 순매수를 이어갔는데 오늘도 2조 7천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는 흐름이고요. 외국인과 기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팔자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조 9천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8천억 원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을 이끌었던 건 외국인의 수급이었는데 오늘 매도로 포지션 변경이 있었고요. 오늘 3천억 원 이상 팔자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담아내면서 3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고요. 개인은 300억 원 이상의 매수 포지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들 많이 검색하고 있는지도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태양광과 풍력,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확인되고 있는데요. 간밤에도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유가 상승세에 대한 규제 방안들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또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이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그리고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태양광 그리고 풍력주들 강한 흐름 오늘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종목 흐름 체크해 보시죠. HD현대 에너지솔루션 현재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고요. 하나솔루션도 오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5% 급등세, OCI홀딩스도 14%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SK이터닉스는 11%대 급등, 신성 ENG도 6%대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체크해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반도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쉬어가지만 반도체 소부장단은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또 간밤에 엔비디아 측에서 이 중국용으로 수출되는 H200의 생산 라인을 베라루빈으로 변경한다라는 소식도 나오면서 HBM 관련해서 기대감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12월에 중국산 수출을 허용한다라고 밝혔지만 지금 승인이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엔비디아의 발목을 잡았었는데요. 이에 따라 이 생산 라인을 변경한다라는 소식이었고요. 오늘 관련주들 좀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종목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DIT의 경우에는 현재 16% 급등하고 있고요. 대덕전자 11%, 하나비전도 11%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영은 8% 상승하고 있고요. YC도 8%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시장 상황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금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 특징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볼겠습니다. 한화솔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전쟁 긴장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죠.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또 국채 금리까지 빠르게 꼬리를 올리자 간밤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고요. 유가 급등 속에서 에너지 안보 위기가 높아지면서 신재생 에너지주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간밤에 다시금 커지고 있는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헤드라인이 여러 돋보였는데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가운데 한국의 유조선 7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란의 경우에는 걸프 해역의 정박 유조선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소식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란의 외무장관은 미국의 휴전 협상 요청하지 않겠다. 트럼프 측에서도 이란 지도자 선출에는 관여해야 한다라는 양측의 팽팽한 입장이 여전히 맞서고 있어서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작아진 상황. 트럼프는 또 크루드 민병대를 이란에 공격하는 것을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갈등 상황을 더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월가에서는 유가 국채 금리를 주시하고 있는데 1차적인 위험 구간으로 유가 90달러 선 그리고 국채 금리 4.3% 이상으로 튀어오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브렌트유의 경우에는요, 80달러 선 위로 넘어서는 모습이 포착됐고 85달러 선에서 마감 지었고요. 결국에는 오늘로 5거래일 연속 강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간밤에 WTI 역시 8% 이상 급등하면서 81달러에 마감하면서 2024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 오늘 국내에서는 에너지 관련주, 특히 태양광주로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의 분위기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의 경우에는 대장주격으로 14%, 15에서 %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5만 원대 오름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HD 현대 에너지솔루션, S에너지 같은 종목들 상한가로 치솟았고요. 파루도 오늘 장 초반에 상한가로 치솟았다가 현재 구간 22% 급등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OCI 같은 종목들도 1에서 2%대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태양광 에너지 쪽 짚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넷마블 살펴볼까요? 이제 게임주 쪽에 호재가 들려왔습니다. 전격적인 앱 수수료 인하 발표가 나온 것인데 이 얘기가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제 구글에서 전격적으로 인하를 하게 된다면 게임주의 영업이익 상승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지난 2008년 이후로 앱마켓 등장 이후로 최대 호재다라고 평가를 하는 리포트를 오늘 내놨고요. 앱 수수료의 경우에는 기존의 30% 수준에서 최대 20%까지 그리고 또 최대로 더 본다면 17%까지 인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서 게임사 전반으로 2027년 이후에는 급격한 이익 개선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영업이익률 평균적으로 7%포인트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 속에 최대 수혜주로 미래에셋에서는 넷마블 바라보고 있는데 지급 수수료 규모가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점, 모바일 매출 비중이 90% 이상이라는 점, 인앱 결제 매출 비중 70% 이상이라는 점에서 영업이익률의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봤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넷마블의 경우에는 순이익 증가율도 68%에 달할 것이라고 봤고요. 앱 수수료가 17%로 가정이 됐을 때 순이익 변화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메이드 같은 종목이나 네오이즈의 경우에도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실적 민감도가 높을 것으로 꼽히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오늘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시세가 좀 분출이 되고 있는데요. 게임주 분위기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오위즈가 18%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28,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 넷마블의 경우에도 오늘 12%대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54,300원까지 또 올라와 있습니다. 네오위즈 홀딩스도 동반 강세, 시프트업 펄어비스까지 오늘 5에서 6%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 짚어봤고요. 이슈가 있는 세 번째 종목 열어볼게요. 네, 상상인 증권 비롯해서 오늘 증권주들도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수가 좀 출렁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 또 희비는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정말 역대급 롤러코스터 증시를 보여줬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거래 대금이 폭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3월 달에 일평균 거래 대금이 150조 원을 돌파한 것을 주목했는데 70조 원, 80조 원 수준이었던 지난 1, 2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ETF 거래 대금의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지수 방향성의 투자 목적을 둔 포트폴리오 분배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또 변동성 국면에서 확인된 거래 시간 확대 효과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넥스트레이드에서 일평균 거래 대금이 3월에 50조 원대로 또 크게 증가하게 됐는데 이번 사례가 시장의 변동성이 동반되는 구간에서 거래 시간이 확대된 것이 실제로 거래 수요를 창출하고 거래량 증가로 이어졌다는 점을 시사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증권주를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제시했고요. 숫자로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설명되는 종목들을 선호한다면서 최선호주로 한국금융지주, 관심주로는 삼성증권을 꼽기도 했습니다. 오늘 증권주 분위기도 함께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시죠. 상상인증권 10%대 급등세, SK증권도 10%대 급등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 종목의 급등 흐름 돋보이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도 오늘 연일 상승세 2%대 강세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최선호주, 차선호주로 지목됐던 종목들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는 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이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 이후로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홀딩스 권영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대표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살펴볼게요. 한일단조 열어보겠습니다. 장중에 이 종목도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네요. 미국과 이란의 강대강 대치, 지정학적 긴장이 이어지면서 방산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 한일단조는 모멘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그 주변국들이 불안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이 지금 사실 잃을 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저비용 어떤 드론을 가지고 주변국들,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해서 카타르나 두바이 쪽으로 일반 호텔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변국들이 니즈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궁에 대해서 좀 조기 요청을 아랍에미리트가 좀 조기로 좀 배달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 LIG 넥스원이 지금 최대 수혜로 부각을 받으면서 먼저 한 차례 상승이 크게 나왔고 한일단조는 청궁에 들어가는 그 탄두에다가 구조체를 공급했던 이력이 부각되면서 오늘 좀 소부장단에서 좀 가장 탄력적인 모습으로 좀 상한가를 말아올린 이런 형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계속 지금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한일단조는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이게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과거에 이제 한일단조는 소위 우리 그 북한에서 미사일을 동해나 서해안으로 이제 발사했을 때 혹은 핵실험을 했을 때 이때 빅텍이랑 휴니드, 한일단조가 나란히 좀 이렇게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오는 약간 시장 해지 종목으로서 부각을 받았다면 지금은 어떤 그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새롭게 커지면서
좀 빅텍이랑 휴니드가 주춤하더라도 1등주로 좀 부각을 받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종목 자체로만 보더라면 사실 매출이랑 이익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연간 매출이랑 이익을 따졌을 때 PBR이 1배 미만으로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상 흐름을 보더라도 최근에 1년 동안 저항을 받았었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오늘 좀 새로운 가격대로 좀 형성이 됐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요새 시장의 패턴을 보면 신고가 패턴이죠. 그러니까 가는 종목이 계속 더 가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시가 갭이 뜬 상태에서 추가 상승 랠리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일단조 오늘 시세가 굉장히 돋보이고 있는데 추가 상승 여력까지 열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특징주 정리하고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또 열어볼게요. 대주전자재료 살펴봐야겠죠. 앞서 브리핑에서도 짚어봤듯이 국제유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이렇게 급등하면서 에너지 안보 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의 시선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쏠리고 있고 특히나 국내 증시에서는 태양광 관련주들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이러한 모멘텀 말고도 여러 가지 모멘텀 받으면서 오늘 2거래일 연속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이제 기존에 알고 있었던 대주전자 재료의 그 어떤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2차 전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업황,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때 대주전자 재료가 가지고 있는 핵심 사업이 이제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될 거다, 실적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다면 최근의 흐름은 모멘텀이 두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태양광 전극을 매출 비중이 한 1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또 여기에다 스페이스X랑 이 협력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 플러스 태양광의 밸류체인에 이제 진입하겠구나라는 어떤 그 기대감 그리고 이제 시장 투자자들이 새롭게 좀 대주전자 재료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는 지금 중동에서 이제 리스크가 지금 불거지다 보니까 유가가 계속 치솟고 그럼 이걸 원유의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어제는 이제 원전이 부각을 받았다면 오늘은 좀 태양광 쪽으로 부각을 받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하나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과 더불어서 대주전자 재료도 같이 좀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실리콘 음극재 쪽 관련해서도 지금 매출이 굉장히 견조한 상황입니다. 작년 4분기에도 매출이 높게 나왔는데 한 2천억에서 영업이익이 한 600억 정도. 그러니까 사실 지금 2차 전지 소재단 중에서는 에코프로랑 거의 동급 정도로 마진을 좀 잘 내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다 플러스 MLCC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랑 이제 무라타 쪽에도 그동안 이제 핵심 고객사로서 공급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MLCC 단가가 지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진 개선, 믹스 개선이 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주전자 재료를 좀 요약을 해보자면 태양광 그리고 MLCC 그리고 본업인 실리콘 음극재까지 모두 다 지금 호조를 띄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보면 이제 박스권 상단을 이제 돌파하고 24% 이상으로 이제 거래 대금도 3,500억 정도 터졌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2차 전지 음극재 사업이 이제 순항하고 있고 태양광 그리고 MLCC까지 모멘텀 받아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대주전자재료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 흐름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두 개의 특징주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오늘의 공략주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역대급 롤러코스터를 탄 우리 증시인데 금요일 증시는 다소 한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워낙 급등량이 컸기 때문에 다음 주 준비해 보면서 공략 해 본다면 어떤 종목 보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지금 코스닥의 한때 왕으로 불렸었던 에코프로를 오늘 가지고 왔는데 네. 지금 이제 코스닥 ETF가 계속 지금 들어오잖아요. 자금도 들어오고 지금 여러 기관에서
ETF를 지금 발행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기관이 만약에 외국인이 코스닥 레버리지 선물에 이제 상방을 베팅했을 때 기관은 이제 자동적으로 바스켓으로 대량을 삽니다. 그랬을 때 어디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냐? 그럼 바로 이제 에코프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먼저 이 첫 관점이 이런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에코프로가 이제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이 이루어졌죠. 보니까 2022년도부터 인도네시아에 한 7천억 가량을 투자를 했는데 투자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재련소에다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제 니켈 합금 관련한 어떤 중간재로서도 마진을 보고 있고 또 거기 투자를 한 것에 대한 지분 가치, 투자 가치까지도 같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실적 개선이 좀 많이 이루어졌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2차 전지는 전기차 수요가 지금 막 이렇게 가파르게 둔화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하게 완만하게 좀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ESS 쪽으로 지금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뭐 LG엔솔을 비롯해서 SDI, 뭐 SK온까지 해가지고 ESS로 이제 캐파를 좀 늘리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에코프로도 이런 고객사들한테 이제 양극재를 이제 공급을 하면서 ESS 모멘텀이 같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다 플러스 뭐가 있냐면 이제 로봇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로봇 배터리에 대한 수요 확대가 좀 명확하게 좀 예상이 된다. 지난번에는 제가 삼성 SDI를 추천해서 좀 이게 수익이 좀 좋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에코프로로 한번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수급을 좀 보더라도 이게 지금 그 며칠 동안에 외국인은 좀 매도세가 좀 나왔는데 연기금은 사실 지금 이틀 연속으로 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최근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조금 락바텀을 형성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좀 차트로 보더라도 지금 18만 원대가 전고점입니다. 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의미 있는 수급이 충분히 좀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코스닥 밸류업 정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스닥 하면은 크게 이제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이렇게 섹터가 나눠지는데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닥에서 떠납니다. 이사를 가죠. 코스피로 이전을 하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가 수급이 약간 주춤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갔더냐? 지금 로봇이 너무 많이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2차 전지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코스닥 ETF 중에서 비중이 좀 높은 종목들 몇 개를 꼽자면 단연코 이제 에코프로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에코프로 B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에코프로 BM을 오늘 가지고 올까, 에코프로를 가지고 올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에코프로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한때 대장이었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한 번 더 대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작년 4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올해 바로 이제 뭐 적자 전환을 하거나 이런 우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26년도는 1분기, 2분기, 3분기 어떤 이익 구조의 그 성장 사이클로 재진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또 정배열 국면이다 보니까 보통 정배열에 일단 진입한 종목은 쉽게 안 떨어집니다. 60에선 가까이 뭐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바로 아래 꼬리에서 이제 저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그게 좀 양봉으로 다시 좀 뜨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정이 나온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전고점 돌파를 하고 나서 라운드 피겨 가격인 20만 원대. 보통 이제 20만 원대에서는 한 차례 좀 저항이 강하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대로 1차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61선 거의 근접한 부분인 13만 원대로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코스닥 쪽으로 수급 쏠림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이제 코프로의 경우에는 4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실적 성장과 함께 수급이 더 쏠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20만 원까지 함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이 증권사 시스템은 멈췄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증권사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장애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산사고 원인 점검에 착수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MTS에서 계좌 잔고 조회 서비스 오류가 발생해 금감원이 원인 파악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재발 방지 대책과 추가 대응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거래량 급증도 문제였다. 급등락 장세 속 주문이 몰리면서 일부 증권사에서 전산 장애 신고가 이어졌다. 앞서 코스피가 사상 최대 폭락을 기록했던 날에도 미래 에셋증권과 카카오페이 증권 등에서 서비스 오류가 발생했다. 급등락 장세에 시장은 뛰는데 증권사 시스템은 버티지 못했다. 네, 코스피 다시 6천을 향해 그리고 코스닥 3천 그 이상을 향해 말로 홈런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종목과 업종들 오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2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파트너님, 이번 주 내내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도 장중에 양시장 계속해서 출렁거리고 있거든요. 네. 시장의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주초부터 시작해서 하루 쉬고 시작한 게 다행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급락이 연출되고 또 어제는 또 말도 안 된다라고 싶을 정도로 세상 처음 보는 이런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도 그 여세를 몰아서 상하 파동이 굉장히 좀 극심하게 흔들리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요일, 수요일 날 굉장히 강력한 충격적인 이제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글로벌 증시 중에서 이렇게까지 하락한 나라는 없어요. 심지어 전생 당사자국인 미국까지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또 이제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그런 나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수출 국가고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좀 흔들리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산이 높으니까 골이 깊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흔들린 증시 그러면은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 끝이냐가 중요한데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추세가 바뀌려면은 무언가 펀더멘털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나 조정의 빌미 정도가 되고 조정 구간에서는 조정의 마무리 신호탄이 되었지 추세를 바꾸는 용도로 활용된 적은 대체적으로 없었습니다. 정말로 모두가 우려하는 뭐 핵전쟁이라든지 뭐 3차 대전이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말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제외하면은 이번 조정은 오히려 좀 과도하게 올라오면서 신용잔고도 좀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체력적으로 더 뛰기에는 좀 힘들었던 구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숨이 가빴다 하면은 이 숨 심호흡도 좀 하고 다리가 이제 안 움직인다 그러면 다리도 마사지하면서 더 뛸 수 있는 체력을 비축하는 이런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강하게 이제 우리 지진도 강진이 한번 나오게 되면은 그 뒤에 살짝 쉬었다가 여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진 구간이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 좀 이어질 수 있으니까 변동성이 좀 확대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미 너무 큰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여진이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 구간 안에서 외국인들이 하락 포지션을 청산하고 이제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여러분들 불안했던 심리가 있을 텐데 하락 포지션을 싹 다 청산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마음에 안정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을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한다.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매도를 해서 매수한 것도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좀 열심히 담고 있다라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코스닥이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누누이 주도 섹터로서 이바봇 코스닥 시총 상위 섹터들을 보면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바봇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 바이오, 로봇을 중심으로 해서 뭐 소부장하고 같이 보시면은 좀 편안한 구간이 된다. 그리고 올해의 트렌드인 창투사, 자율주행 우주항공, 그리고 굉장히 오래 쉬고 있던 K컬처 정도만 여러분들이 같이 순환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좀 편안한 증시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이번 조정 구간을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포트폴리오 한번 싹 전량 현금화하신 다음에 수익이냐 손실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얼만큼 수익을 볼 거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섹터들, 성장주 섹터들로 교체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번에 만약에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다 극복하고 그 이상의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상의 수익을 다 안겨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구간에서 포트폴리오 한번 재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을 오히려 활용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올해는 코스닥의 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3,000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만한 업종을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4번 타자 업종 어떤 걸로 선정하셨을까요? 네, 오늘 4번 타자 업종은 뭐 전쟁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네. 날씨가 좀 풀렸다 싶었는데 오늘 보니까 제가 코트 안 입고 왔는데 좀 추워요. 춥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밖에 나가기 좀 싫어지는 구간이라 집콕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집콕주요. 네, 저희가 금요일만 되면은 이제 주중에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주식을 했으니까 주말에 쉬고 있으면은 이제 놀고 먹자 섹터라고 해서 쉬고 있으면 알아서 돈을 네. 벌어다 주는 섹터를 이제 금요일에 보자라고 저희가 항상 매주 이렇게 밝혀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날씨가 조금 풀렸다가 다시 좀 쌀쌀해지니까 괜히 더 추운 느낌이 듭니다. 예,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가 이번 주 하락을 맞이하니까 더욱더 공포심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주 주말은 이불 밖을 위험에 시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비도 또 내리고 하니까 그때 잠깐 추워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꽃샘추위 같은 이런 역할을 하면서 오늘 바람도 세게 불고 있습니다. 좀 집에서 좀 편안하게 좀 안정적으로 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소비나 여가 트렌드가 이제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우리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런 부분도 좀 있어요. 사실 지방선거를 우리가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서 지금 전체적인 정치 외교적인 문제가 좀 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볼 이런 타이밍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집이 이제는 또 하나의 이제 뭐 주거 공간을 넘어서 이제 뭐 여가 트렌드고 이제 나의 뭐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취하는 그런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런 공간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여기에 관련된 소비주들 이렇게 해서 우리 집안에서 무언가 소비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올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주도 섹터도 이렇게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뭐 하나 넣지 하면은 집콕주 관련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집콕 관련된 기업들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최근에도 젊은 친구들의 소비 트렌드를 보더라도 밖에서 뭘 먹는 것보다는 집안에서 하려는 그런 모습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집콕주들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올해 정말 수확과 확장의 해가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할 텐데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바라봐야 될 종목, 안전하고 좀 든든하게 가져갈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든든한 안타 종목으로는 저는 네이버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이버요? 네, 여러분들도 네이버 하면은 든든하다라는 건 알고 계실 텐데 네. 너무 무거워서 잘 안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집콕주라고 말씀드렸는데 홈 이코노미 2.0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많은 것들이 조금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소비 트렌드도 변화하고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 이제 컨텐츠를 소비하거나 할 때 이제 점유율 싸움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네이버라는 기업이 검색 쪽으로 해서 유명을 했었는데 이제는 체류 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수비라든지 이런 쪽을 좀 따라잡기 위해서 치지직을 런칭했는데 생각보다 뭐 열심히 투자도 하고 있고 유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저층이 좀 마니아층이 좀 많이 확보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치지직을 오픈할 때 트위치가 딱 없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쪽 이제 스트리머들을 이제 좀 유입해서 잘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AI 브리핑 쪽으로 해서 이제 요 클립이라고 해서 쇼폼을 지금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 쪽에도 이제 많이 뭐 여러 같은 업종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제 연락도 오고 막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은 과거에는 굉장히 긴 이런 영상이 좋았다면 지금 쇼폼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체류 시간을 계속 늘려가는 것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이다 보시면 되고 최근 쿠팡 사태가 있었다 보니까 점유율 싸움이 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 에이전트로 해서 뭐 내일 배송 같은 경우로 해서 도착을 확정 지어주는 쿠팡하고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네이버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쇼핑 쪽에서도 무언가 좀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계기
충분히 마련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멤버십 제도가 이 네이버 쪽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가성비가 너무 좋고 사실은 매는 비용보다 더 좋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렇게 호평을 받다 보니까 멤버십 가입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고 또 AI를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냉장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떤 제품을 구매를 했었는지 취향이나 성향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맞춤형으로 이제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가 쇼핑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쇼핑은 즉 결제, 소비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매출하고 연관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이버 자체적으로 그룹사에서 결제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콘텐츠 말씀을 드렸는데 웹툰 같은 경우도 네이버 웹툰이 또 뭐 카카오와 함께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웹툰들이 인기를 끌면서 이제 영화, 뭐 드라마, 그리고 애니메이션, 게임 등등 이제 글로벌 IP를 바탕으로 해서 콘텐츠를 확장해 나간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이버가 그래서 지금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AI라든지 이쪽으로도 뻗어 나가면서 집콕 관련해서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네이버, 카카오 많이 움직였던 것처럼 이번 시즌에도 네이버 한 번 정도는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 든든한 종목, 안타 종목으로 네이버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홈코노미 시대에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이버가 다시 또 국민주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든든한 종목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루타 종목은 어떤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네, 이루타 종목은 트레이딩 종목을 저희가 많이 선정을 해드리는데 이루타 종목으로는 집에서 우리 네. 성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핑크퐁 컴퍼니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제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기상어 다들 생각나실 텐데 언제적 아기상어야 이거 트렌드가 있어서 이미 지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는 보니까 아기상어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예, 트렌드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확장돼서 해외 쪽에 매출이 굉장히 탄탄하게 잡혀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IP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글로벌 흥행,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게 가장 뭐 안정적인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IPO 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좀 편안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뭐 꾸준한 이제 종목인데 공모가가 조금 높게 잡혀갖고 지금 슬쩍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이란 전쟁으로 해서 조금 더 조정받은 구간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혹은 저점 구간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너무나도 좋은 지점에 있는 이런 더 핑크퐁 컴퍼니 보유예수 물량이나 이런 부분도 작년 연말에부터 해가지고 싹 다 해소된 구간이니까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 종목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기상어 IP를 갖고 있는 더 핑크퐁 컴퍼니를 이루타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조정을 깊게 받았을 때 타이밍상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고요. 그럼 이번에는 3루타 빠르면서도 길고 그리고 또 높이도 갈 수 있는 종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죠? 네, 집콕이다라고 네. 하면은 우리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제일 중요하지 그쵸,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앉아 있고 누워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매트릭스 쪽에 이제 뭐 아마존 1위를 달성한 기업 지누스입니다. 네, 그래서 뭐 방금 설명은 이미 다 드린 것 같아요. 네. 제일 좋은 거는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나 누워서 이제 뭐 요즘에는 넷플릭스나 이런 OTT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보다 이제는 프리미엄급으로 점점 올라오고 있는 이런 브랜드예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단독으로 해서 굉장히 좀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현대백화점 쪽에 피인수되고 나서 이런 과정을 좀 이제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원래 피인수되면은 그동안 기존에 있던 기업에 있던 시스템과 인수된 기업의 시스템을 맞춰 나가는 기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창고 시스템이나 물류 시스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 효율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순도 높은 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 이런 단계를 마련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아마존에서 1위였던 기업이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우려감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좀 다르다. 지금 트럼프의 그 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계속 얘기는 들려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법원에서는 위헌이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점점 안정화될 수 있는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 긍정적이고 이제 뭐 한알령 해제는 안 되는데 중국에 이미 또 이제 매장을 내면서 상하이에 매장을 내면서 중국에도 이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중국인들이라고 이제 편하게 쉬는 거 싫겠습니까?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이 지누스의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주가로서 이제 보답을 타이밍이 아닌가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가져보시면은 삼루타, 호타준 쪽으로서 여러분들의 든든한 수익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빠르고 또 멀리도 갈 수 있는 종목으로는 지누스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삼루타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요, 만루홈런 종목을 보기 전에 그렇다면 여태까지 종목들 한번 수익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300%가 넘은 종목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1월 달에는 지금 160%가 7위네요. 네네. 와. 오랜만에 오시니까 많이 네, 바뀌었죠. 네, 말을 더듬게 되네요. 네, 놀래서. 그렇습니다. 네. 자, 뉴로메카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올라왔다가 최근에 1차 매수, 2차 매수 구간 알려드렸었는데 해당 구간까지 사실 이번 조정 핑계거리로 잘 내려왔기 때문에 2차 매수 구간까지 잘 줬으니까 다시 한번 고점 돌파되는지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여기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강조해드리는 이바봇 섹터 중심의 올해의 트렌드인 창투사, 우주항공, 자율주행 이렇게가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는 반도체 관련된 AI 관련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전력기기나 이제 뭐 조방원에 해당되는 실적주들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순위만 딱 봐도 다 아는 종목이네 라고 생각 드실 거예요. 네. 제가 수백 번 강조해드렸던 종목들이 여기 올라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페이지로 넘어가도 14위까지 했는데도 110% 아래가 없습니다. 이제. 와, 다 세 자리네요. 네. 네,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해 있는데 최근에 이제 LIG 넥스원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등장하고 오늘은 둘이 순위만 바꿨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방산주 그냥 꾸준하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적주 좋아하시는 분들, 저는 성장주를 좋아하지만 실적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조방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중심으로 보시면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순위에도 다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조선이 없네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섭섭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즌 1의 첫날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하나오션입니다. 네. 지금까지도 저는 조선주도 당연히 실적주로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편안하게 보시면서 여기 지금 순위가 100%가 넘어가다 보니까 빠른 순위 변동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 3월 달에는 좀 많은 종목들이 좀 바뀔 수 있고 2페이지에서 1페이지 넘어가면서 앞자리 숫자가 또 바뀌는 종목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3, 4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번 조정 오히려 건강하게 작용해서 순위표가 좀 재밌게 흘러갈 거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리뷰 종목을 간단하게 두 종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12만 원 아래 구간에서 저희가 이 구간에서 이제 눌림목 구간이면은 여러분들 횡보할 때 눌릴 때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도 받쳐주었고 그리고 종목 자체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 사실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게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힘이 좋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12만 원 이렇게 넘어와 있는데 돌파된다라고 하면은 거래 대금이 오늘 조금 부족한 게 아쉽긴 한데 만약에 여기서 쉰다라고 하면 12만 원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거기도 매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12만 원 유지돼도 뭐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앞자리 바뀔 때까지 여러분들 꾸준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IG 넥스 오늘 순위를 한 단계 올리면서 사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이런 공간인 것 같은데. 지금 열심히 올라오는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윗꼬리 달고 이렇게 눌린다라고 하면 다음 주 초에는 살짝 눌림목이 나올 수 있어요. 80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나 좀 보시는 거고 아니면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보유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끝날 종목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뭐 대공망 서비스 쪽으로 해가지고 뭐 격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뭐 천궁이나 뭐 이런 부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LIG 넥스원하고 사실 하나 시스템하고 두 종목이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네가 강하니 내가 강하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단기적으로 보실 종목이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테니까 방사는 이번 전쟁이 만약에 끝난다라고 하면은 더더욱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또 한국산 무기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또 이제 관심 있습니다 하고 세미나 많이 올 거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익률까지 저희가 챙겨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집콕주들 보고 있는데 이 집콕주들 가운데서 말루 홈런을 칠 수 있을 만한 종목 어떤 종목 선정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흔들림을 기회로 삼을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트레이딩 종목에서도 네. 또 집에서 우리만 있는 건 아니다. 맞아요.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말로 없는 종목도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이에요. 기존에도 자주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바로 SEMG 엔터입니다. 네. 네, 이 종목이 생각보다 좀 늦게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그래도 한 봄 정도에는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봄 정도에 움직일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선거만 나오면은 우리 출산 장려 정책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저출산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그 문제가 되는 거에 뭐 저도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을 좀 바꾸기 위해서 출산 장려 정책이나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대신 본인들이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하고 아이를 늦게 낳고 이렇게 하는 대신에 삼촌들이나 이모들이 좀 아이들을 예뻐해서 거기다 투자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파산핑이라고도 많이 불리는 맞아요. 하츄핑, 티니핑 이쪽으로 해가지고 역대급 기록들을 싹 다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처음 소개해드릴 때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7분기 만에 턴어라운드 됐다고 말씀드렸죠. 실적이 이제 안정기로 넘어가는 추세예요. 그리고 아까도 아기상어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는 당연한 거고요. 우리나라는 뭐 라면부터 시작해서 뭐 텀블러도 있고 팬도 있고 별의별 군데 다 들어갑니다. 음식까지 다 들어가고 뭐 햄이나 이런 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콜라보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해외에서도 인기가 어마어마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성공하고 중국에서 성공하고 일본에서 성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알령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매출이 이렇게 뛰어오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봄 정도 되면 출산 장려 정책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4월 정도부터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번 달에 저점 찍고 제가 볼 때 내려가지 않아야 되는 구간까지 과하게 이번에 전쟁 때문에 조정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면 또 다시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려가지 않아야 되는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정도로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이 주가라는 거는 기업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리 찾아 올라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헐헐 날아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이 실적의 이치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모멘텀도 계속 이제 신작들을 마련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말로 홈런으로 제가 계속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안 움직여서 섭섭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봄부터 해가지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 해가지고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목표가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가격이 원래 4만 원 구간이었습니다. 4만 원을 회복하면은 좋아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참 얄궂게도 수급이 들어오긴 했는데 유지되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밀려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집 구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매집봉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두 번 넘어가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 전쟁 계기로 해서 급락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3만 원까지 흔드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는 과합니다. 제가 기존에도 하락 목표치를 거의 10만 원 구간에 갔을 때도 여러분 최악의 경우에 3만 8천 원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까지도 제가 뭐 피보나치랑 여러 가지를 계산해가지고 알려드렸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낮은 위치까지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구간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들고 있다가 좀 섭섭한 가격까지 내려왔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구간이면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더 안 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4만 원 회복되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일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목표치 4만 원 그리고 회복되면 6만 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갈 겁니다. 만약에 6만 원까지 돌파하면 기존 고점인 거의 10만 원 부근까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 돌파해서 10만 원 단위로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까 순위표 보셨듯이 세 자리 수익률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데 그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편안하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로 홈런 도전 종목은 SEMG 엔터입니다. 티니핑 IP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 말로 홈런 시즌 1 때 70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했던 종목이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그 정도의 상승률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홈런 도전 종목 확인해 봤고요. 이제 저희가 또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에요. 네, 또 라이브 방송하러 가시죠. 네, 이 방송이 끝나면은 여러분들 유튜브 이데일리 TV 입장하시면은 우리 파이널샵 바로 옆에 제 얼굴이 떠 있을 겁니다. 네. 터치해서 입장하고 인사 한번 하시면은 제가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여러분과 오늘장 마무리 분명히 이번 주 주말 불안하실 거예요. 맞아요. 불안하지 네. 않게끔 제가 잘 마무리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좋은 정보 많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는 중동 리스크를 소화하면서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정부의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유효한 가운데 3월 액티브 ETF 출시 기대감도 함께 맞물리면서 오늘 코스닥이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코스닥은 개장 직후에 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환율도 급등 출발을 보였습니다. 강달러와 위험 회피 심리가 맞물리면서 환율 1,470원대에 올라섰는데 오늘의 시장 분위기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반도체주 그리고 금융주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반도체 지수의 낙폭이 깊지는 않았습니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가량 빠졌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넘어서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AI 칩 수출을 허가제로 추진한다. 이러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간밤 엔비디아는 장중에 이제 하방 압력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 가운데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소캠2를 양산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최태원 회장이 엔비디아의 GTC를 처음으로 참석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반도체 투톱, 오늘은 낙폭이 깊은 모습이고 이어서 금융주에도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증권주 안에서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이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은 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유가, 그리고 태양광, 방산같이 중동 전쟁 관련된 모멘텀을 아는 종목들이 오늘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유가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보시면요. 이란이 미국의 유조선을 타격하고 또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같이 인근 중동 국가들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을 하면서 WTI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양광 관련주도 오늘 폭염같이 뜨거운데요. 에너지 안보 위기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신재생 에너지가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우주 데이터 센터 모멘텀도 오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우주 데이터 센터 관련된 채용을 열었다는 소식 속에 오늘 태양광 관련주 오늘 상한가로 직행하는 등 오늘 뜨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산주도 오늘 뜨거운데요.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한국산 미사일 요격체계 천궁2가 96%라는 경이로운 명중률을 보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우리 정부에 이 천궁2의 조기 공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LIG 넥스원을 필두로 방산주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오늘은 배터리 관련주도 맑음인데요. 우선 다음 주에 인터배터리 2016 일정 모멘텀이 있죠. 일정을 앞두고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가의 리포트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하나비전에 대해서 키움증권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양 TC 수주가 이제 본격화되면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크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 대만과 중국의 신규 공객들로 인해서 고객 다변화에 성공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오늘 목표가 12만 원 제시했고요. 오늘 넷마블에 대해서도 증권가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구글이 앱의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 가운데 이 국내 게임사 중에 최대 수혜는 넷마블을 볼 것이다. 이러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이죠. 오늘 처음으로 투자 의견 리포트가 나와서 가지고 와봤는데 오늘 증권가에서는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금융기관 간의 기업 대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 대출 분야에서 성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투자 의견 중립 제시한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특징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셀트리온 2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결정을 냈지만 그럼에도 주가는 그렇다 할 움직임 없이 구름이 낀 모습이고요. 오늘 LNF가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에 납품하는 배터리에 대해서 모기업인 LG화학을 배제하고 LNF의 물량을 소화하겠다는 단독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는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폭염같이 뜨거운 종목들 보시면 오늘 S팀 오늘 따따블로 상장을 보였고요. 삼화페인트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상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글로벌 이슈 뭐가 있는지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이란 리스크가 오늘 좀 부각을 받으면서 어제 방산 관련된 기업들 이야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네. 그래서 종목 관련된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셨고 전략도 좀 짚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지 그리고 어제 말씀해 주셨던 종목 두 가지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간밤에 이제 뉴스 나왔던 것들을 보면은 네. 대부분 다 지역적 리스크가 좀 확대되는 분위기였거든요. 일단은 뭐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중동 우호국들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이란 쪽에서는 뭐 일단은 뭐 미국에게 뭐 휴전 요청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후계자 선출에 간섭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레인 쪽 이제 또 시설을 또 타격을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방산주가 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었지만 오늘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방산주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일단 급등이 나왔고 오늘도 대부분 다 갭상승 출발을 했지만 일단은 양봉에서 음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차익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도 빠르게 순환매가 돌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부담이 좀 적었던 종목들이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투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방산주를 베팅을 하실 때 여유자금으로 베팅을 하셔야지 단기 자금, 특히나 이제 미수라든지 신용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이 기간적인 어떤 여유를 갖지 못하고 베팅을 하는 것들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매일매일 지금 뉴스에 따라서 방산주가 지금 오를 때도 있고 그리고 내릴 때도 있고, 특히나 지정학 제스가 계속 이번 주에 가장 강화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화요일에는 방산주가 급등을 했지만 사실 화요일 날은 또 대부분 다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방산주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성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들은 상당한 리스크를 좀 유발시킬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베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역시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방위비를 계속 증액하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나 미국도 그렇고 미국과 동맹국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증액이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올해 연간 국방비를 계속적으로 증액을 했던 폭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국방비를 늘리면 무기를 더 많이 사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동안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오면서 K방산의 어떤 기술력, 그다음에 납기에 대한 어떤 신뢰도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이 가성비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앞 코너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우리나라 무기들이 뭐 요격률도 굉장히 좋고요. 네. 천공투 같은 경우도요. 굉장히 지금 이 무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만한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도 계속 무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K방산은 그에 따른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방산주에 대한 이 업계에서의 전망치가 계속 반도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것들은 상당히 우호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중동 상황에 따라서 일단 원래 올해 연간 4대 방산 기업의 연간 이제 매출이 한 48조 정도를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무기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면 전망치는 이제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겠죠. 실질적으로 올해 연간 빅4 기업들의 연간 매출액은 50조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지금 기술적인 부담만 좀 없는, 그리고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만 나오지 않은 종목들이라면 중장기 관점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담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딱 두 종목을 찝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역시나 갭상승 출발했었는데요. 장중에 일단은 한 17% 후반대까지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양봉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는 일단 LIG 넥슨과 하나 시스템, 그다음에 현대루템과 같은 우리나라 굴지의 방산 선도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고, 이 세 회사의 매출 비중이 거의 75%가 넘어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세 회사가 수주를 많이 한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의 인베디드 시스템을 비롯해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매출이 지금 실적이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과거 고점이 지금 한 작년에 28,7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현재는 2만 원대 초반 구간이어서 가격적인 부담도 상당히 없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추천드렸던 종목이 파이버프로입니다. 파이버프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광섬유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우리나라 대표적인 방산 기업들을 대부분 다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천궁2가 이 요격률이 96%까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이 회사가 이 천궁2에도 제품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항법 장치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 실제로 이거를 천궁2에 납품을 하고 있는 공급사이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그래도 오늘 6%대 지금 올라서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는데 밑꼬리를 좀 달아서 아직 가격 부담은 그렇게 없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한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전고점까지 한번 보시면서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코츠테크놀로지와 파이버프로 앞으로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방산주들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국제유가 잡힐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주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정부 측에서도 뭐 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금 아랍에미리트에서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긴급적으로 도입하는 걸 확정했다라는 지금 언론의 인터뷰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과연 국내 유가를 또 잡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란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이 굵직굵직한 이슈가 참 많아서요.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AI 반도체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 것 같은 조짐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이런 이슈도 많이 다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요한 뉴스인 것 같은데 반도체 섹터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미국이 원래는 중국 쪽만 이제 견제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H200 같은 이런 제품들을 수출을 못하게 지금 막고 있었는데 이번에 나왔던 내용은 뭐냐면 글로벌 국가들 모두를 지금 심사를 하고 승인을 해서 수출을 통제를 하겠다라는 초안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간 이제 반도체 섹터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출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호국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될 것들은 없습니다. 일단 충분히 지금 수출을 계속 막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엔비디아 같은 미국에서 가장 시총도 높고 그다음에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기업의 수출 판로를 막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자국 내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이 있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만약에 막게 되면 엄청난 매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국 내 대표 기업들을 죽이면서까지 과연 글로벌 시장 전체를 다 통제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호국들 같은 경우는 수출을 거의 막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중국은 계속적으로 이제 수출이 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결론적으로 지금 이번에 수출 통제가 전면적인 통제의 성격보다는 일단은 자기네 이제 미국의 AI 생태계에 모든 국가들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계속 어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AI에 대한 어떤 확장을 막는 건 아니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일단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캐펙스를 줄일 확률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 캐펙스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충분히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지금 공급하고 있는 제품들을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환경은 당분간은 지속될 확률이 높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익 모멘텀이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는 거는 좀 과대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실제로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종목들 대부분 다 지금 불기둥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이제 대형주였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다시 낙폭을 좀 회복하고 있는 모습,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이니까요. 일단 이런 뉴스에 따른 과대 해석은 역시나 맞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오늘 주가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 미국 시장에서도 바라보고 있는 게 AI 시장 생태계를 뭐 죽인다 이런 것까지는 해석하는 건 과도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중국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엔비디아가 H200에 대한 칩 생산 중단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모습도 좀 변화시킬 것 같거든요. 변동성 더 확대될 것이라고 보실까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이게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네. 오히려 좋습니다, 저는. 좋아요. 네. 네,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지금 H200에 대해서 수출을 통제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좀 흔들렸죠. 반도체 종목들이 흔들렸었고 이게 또 다시 풀린다라고 하면 다시 또 반도체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에는 변동성 요인이었습니다. 가장 큰. 그런데 이게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지금 자기 나라에서 지금 이거를 수출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거를 끌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기술은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신제품, AI 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H200을 이제 중국 쪽 H200을 일단은 물량을 줄이면서 기본적으로 베라 루빈이라든지 이런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신제품 쪽으로 생산 라인을 더 늘리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TSMC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더 지금 재배정을 하면서 공정을 더 늘리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떤 중간중간에 생길 수 있는 반복적인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즉 리스크 소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뭐 나쁠 거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을 일단은 납품을 안 하게 된다면 시장이 축소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제품들의 대부분은 사실상 미국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 빅테크들은 계속적으로 수요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가 부족합니다, 지금. 그래서 네. 만들어서 지금 만들기만 하면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공급량도 지금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공장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뚝딱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산량도 한정적입니다. 오히려 더 비싼 신제품에 들어가는 HBM4 쪽으로 우리나라 생산 라인도 집중하게 된다면 마진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약간 이 뉴스에 따른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베라루빈에 집중하는 게 기업들의 마진, 이익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호재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오늘 유가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삼성과 SK하이닉스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그 힘을 좀 지속적으로 내주는 모습이고요. 시장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강한 움직임이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현 시점에서 매수 접근 가능할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은 뭐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톱 대비했을 때 사실 못 오른 종목들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일단 너무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종목들이 많았고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투톱이 지금 역대급 이익을 찍는다는 거는 여기에 부품이라든지 장비나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국내 소부장 기업들도 충분히 이익을 늘리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기술력이 없거나 아니면 신제품에 어떤 대응을 할 수 없는 기업들이라면 도태되겠지만 그런 게 아닌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함께 지금 수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부장은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장비단을 역시나 가장 먼저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공장을 짓게 되면 뭐 부지 선정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공장을 지으면서 장비 발주가 가장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부품이 들어가고 소재가 들어가는 이런 순서여서 가장 먼저 수주 계약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장비주고요. 이미 작년에 사실 초반만 해도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투자를 좀 지연하는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런데 이제 후반부터 시작해서 공격적인 투자가 확정이 되면서 장비 수주가 작년부터 급속도로 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VM 같은 기업들도 있고요. 이런 기업들은 뭐 SK하이닉스 쪽으로 뭐 6건 이상의 공급 계약을 작년에도 체결했었거든요. 올해 초에도 했었고요. 이런 기업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일단 변동성이 좀 더 강할 수 있는 베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원익 IPS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비전 안에 있는 하나세미텍도 마찬가지인 게 올해 실적 전망치가 대부분 다 50% 이상씩 증익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도 턴어라운드 또는 급격한 실적 성장을 보였던 게 장비주 쪽에서 가장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수주 모멘텀도 가장 많은 장비단을 보는 게 우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재, 부품, 장비 중에 장비를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실지도 궁금한데 HPSP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뭐 사실 뭐 VM이라든지 프로텍 이런 것도 많이 소개를 드렸고 네. STI, PSK 홀딩스 그다음에 HPSP는 거의 뭐
매일 소개드렸던 종목이죠. 네. 근데 지금도 사실 변동성이 있었지만 이 거래만에 완벽하게 지금 회복을 했었고 지금 역대 최고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요. 그만큼 이 회사의 강점은 뭐냐면 고압수 어닐링을 만들고 있는데 이 장비 자체가 없으면 공정의 수율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든지 TSMC까지도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나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이 장비의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기 때문에 수준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올해 실적 전망치도 작년보다는 훨씬 더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현재 지금 주가는 뚫을 수 있다는 판단이어서 현재가도 매수 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는 한 6만 원 정도 선까지는 일단 룸을 열어놓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전저점 이탈 시에는 손절 라인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심택인데요. 오늘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기판 쪽 말씀드릴 때마다 한 종목 딱 심택밖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올해 가장 기대가 되는 게 소캠이잖아요. 소캠 쪽 관련된 기판은 이 회사가 기술력이 가장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소캠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활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시장 점유율 50%까지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캠 관련된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 심택을 가장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한 14%대 올라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정도까지는 룸이 좀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요. 최고가 부분까지 한번 홀딩을 하시면서 스윙을 좀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전저점 이탈 시에는 손절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서는 HPSP랑 심택 이 두 가지 종목 이야기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봤고요.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가격 통제 카드까지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유류 공급에 차질이 없는데 가격이 급등했다며 휘발유와 경유에 최고 가격 지정제 검토를 지시했다. 최고 가격제는 정부가 판매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강력한 시장 개입 조치다. 실제 시행될 경우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50여 년 만에 부활이다. 현재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889원으로 중동 사태 직전보다 6일 만에 7.7% 상승했다. 경유는 같은 기간 13.7% 급등했다. 정부는 일부 주유소가 위기 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매점 매석과 담합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동 전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100조 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 집행하고 해운 수출 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네, 금요일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3월 첫째 주 증시가 막을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트 찬스 매주 금요일에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김경국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 막판에 그래도 돌려 세워주고 있습니다. 현재 강보합권, 코스닥은 3%대 급등세를 또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가 정말 다이나믹했는데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번 주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장세에 돌입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란 타격으로 인한 이런 부분, 지정학적 리스크를 트리거로 삼아서 일단은 대규모 차익 실현에 들어간 상황이 발생하면서 사실 그동안 이제 증시가 상승하면서 개인들이 이제 사지 못해서 겪는 포모가 좀 있었고요. 오히려 급락하는 상황에서는 또 팔지 못해서 발생하는 포모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급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레버리지를 좀 줄이고 사실은 신용이나 담보대출 같은 부분을 좀 줄여놓고 오히려 대형 우량주를 길게 좀 홀딩하는 전략이 사실은 이런 변동성을 좀 피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그동안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쪽에 수급이 좀 쏠려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방산 쪽에 있는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했는데 좀 눌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굉장히 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오히려 상승 탄력을 굉장히 좀 크게 받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그 미사일 쪽 관련된 뭐 천궁이라든지 LIG 넥스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은 이번 모멘텀을 이용해서 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K2 전차가 주력인 현대 로템 같은 종목들은 사실 시장 대비해서 방산주 섹터 안에서도 좀 부진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26년 하반기부터 일단 수출 마진이 작년 4분기에 좀 부진했던 것을 극복하면서 이제 수주받았던 물량들이 높은 단가에 거래된 단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하반기부터는 수출 단가가 이제 40% 이상으로 회복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 모멘텀이 이라크, 페루, 루마니아 향으로도 수주 모멘텀이 연이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현대 로템이 다른 방산에 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고 오늘도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단 레거시 반도체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상승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고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좀 지켜보면 삼성전자는 이제 테일러 팹, 파운드리 공정에 대한 추가 투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삼성전자가 대규모 증설을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시장이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용입팹에서는 지금 역사적으로 나온 아마 대규모 증설이 120K 정도였을 텐데 아마 그 이상을 예견하는 증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시장이 점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이닉스가 레거시 쪽에 대한 증설을 굉장히 크게 진행을 한다면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특히나 장비주에 대한 모멘텀이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사실은 전공정 쪽에서 원익 IPS라든지 테스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밸류 체인 안에 있는 종목들 사실 뭐 두산전자라든지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레거시 반도체 업체들이 상승하는 와중에 좀 뒤처져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기 부진했던 실적을 뒤로 하고 그리고 좀 노이즈가 있었던 부분은 구글 향으로 들어가는 고다층 기판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장의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이 부분을 완전 일축시켰고요. 그리고 하반기부터 구글 향 그리고 원래 들어가고 있던 엔비디아 향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GPU에 들어가는 고다층 기판은 충분히 지속적으로 납품 가능한 수준에 도달할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가 상당히 좀 밸류가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라면 이스페타시스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에 있다. 그리고 최근 급락을 이용해서 지주사 모멘텀까지 받았던 두산 같은 종목들도 재매수가 가능한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의 시대가 온 걸까요? 오늘도 상대적으로 강세가 돋보이기도 했고요. 앞으로의 강세 흐름도 전망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막판에 다시 들어올리는 분위기였고요. 강보합권 흐름 그리다가 장중에 5,600포인트까지 그리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강보합권 마감 예상되네요. 5,597포인트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로 장 초반에 다소 부침이 있긴 했는데 이내 다시 끌어올려줬고요. 현재 구간 3%대 오름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1,153.34의 마감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 200은 현재 보합권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함께 좀 빠져나간 점이 좀 찜찜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외국인이 2조 원 가까이 물량을 치웠고요. 기관도 1조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개인 나홀로 순매수 2조 8천억 원대 순매수하면서 지수 하단을 받쳐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의 순매수세가 주요했고요. 4,700억 원대 매수 우위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천억 원대 물량 출회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이 좀 펼쳐졌습니다. 개인은 현재 구간 소폭의 매도 우위로 잡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오늘 좀 쉬어간 흐름, 1%대 동반 약세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그 틈으로 올라오면서 1%대 강세 흐름 연출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까지 오늘은 동반 1%대 강세 마감 예상됩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금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주간 정말 급등락을 많이 했던 우리 시장 금요일장 역시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유가증권 장중에 마이너스 3%까지 밀리더니 결국에는 하락세를 대부분 만회해준 채 오히려 반등하며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장중 고점을 더 높여 잡으면서 종가 부근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떠한 종목이 우리 시장에서 선방을 했는지 또 어떠한 종목이 시장 대비 많이 떨어졌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유가가 간밤에 또 급등을 하면서 이로 인해서 투자 심리 특히나 외국인의 이탈이 조금은 나왔던 코스피였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결국에는 1% 이상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에 저점이 더 깊어졌는데 아랫꼬리는 달아준 채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삼성전자 1.7%, 하이닉스 1.8%, SK스퀘어도 2%가량의 하락을 그리면서 반도체 대형주들이 조금은 부진했던 하루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2차 전지 기업들의 움직임은 긍정적이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이 1.6% 상승 마감이고요. 삼성 SDI는 무려 4%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중국에 대한 2차 전지 규제안이 나올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 국내 증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개장 전, 그러니까 프리마켓 때부터 주목받았던 게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오전장에 강하게 뛰어오르면서 출발했다가 상승폭은 조금은 내어준 채 마감했던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LIG 넥스원 장중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다가 종가에는 9%가량의 상승을 그리면서 마감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7%가량의 오름세, 하나 시스템도 4%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중요성도 부각받으면서 원전 기업들의 분위기도 괜찮았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8%가량의 강세를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인터넷 대표주 네이버, 카카오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 APR 같은 경우에는 8%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고 이에 대한 영향으로 APR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성차 기업들은 소폭이지만 오늘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요, 의약품 기업들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힘을 못 내주는 분위기였는데요. 코스닥에서는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에이비엘바이오와 리가켄바이오가 오늘 4에서 7%가량 상승했고요. ST팜도 7%가량 오르면서 ADC 제형이라던가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는 오늘 시세가 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삼천당제약은 4%가량 빠졌지만 펩트로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분위기가 더 좋았던 만큼 상승으로 마감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소폭의 하락을 했지만 로보티즈 같은 경우 6%가량 상승하면서 로봇주 안에서도 좀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5에서 3%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 반도체 소부장 역시나 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리노공업, ISC,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PSK홀딩스, 고영테크놀로지, 심텍, 지금 기판부터 장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HBM이라던가 CXL이라던가 그리고 기판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았고요. 이런 반도체 소부장들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코스닥의 상대적으로 더 강한 움직임도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별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지수 상황은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금요일 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결국 전거래일과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5,584.87의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3%대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1,154.6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은 소폭의 약세, 약보합권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상승 출발하기는 했는데 이내 하락 전환하면서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저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5,381포인트까지 저점을 그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내 반등을 하면서 보합권 움직임 보이더니 장중에 상승세를 또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보합권 마감이네요. 5,580선 지켜내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오늘 흐름이 다소 저조하게 느껴지긴 했는데 장 초반에 이런 흐름을 딛고 올라오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장중 고점 부근에서 결국 마무리 지으면서 1,154포인트 지켜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수급 흐름 함께 보시죠. 1조 9천억 원대 물량을 외국인이 덜어냈고요. 기관도 1조 원대 매도에 동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물량을 개인이 받아가면서 2조 9천억 원대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었죠. 기관이 4천억 원대 결국 매수 우위로 지수를 받쳐주는 흐름이었고요. 외국인은 3,800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됩니다. 개인도 소폭의 팔자세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와중에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과 같은 방산주가 역시나 돋보입니다. 천궁2를 운용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가 조기 미사일을 우리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주들로 수급이 쏠리는 분위기였습니다. SK 스퀘어, 최근에는 SK 하이닉스보다도 스퀘어 쪽으로 수급이 좀 집중되는 분위기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SK그룹 전반의 자사주 의무 소각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현대모비스, 미국에 공장을 증설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고요. 화장품 대장주 APR, 오늘도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CIS가 눈에 띕니다. 2차 전지 장비주 쪽으로도 오늘 좀 시선이 쏠려가는 분위기였고 ESS 모멘텀 받는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의 선택이 이어졌습니다. AI 로봇 모멘텀 받고 있는 고영, 외국인의 순 매수 속에 상승 흐름 연출했고요.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는 에임드바이오, G2G바이오가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게임주 안에서 펄어비스 역시 외국인의 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천궁2 밸류체인으로 주목받으면서 역시나 시장에서 주가 흐름 양호하게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154만 원까지 또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7%대 강세 흐름 가져갔고요. 148만 1,00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이 집중한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에너지 관련주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가 나날이 더 깊어지면서 갈등 속에서 에너지에 대한 걱정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 자체 가스전을 보유한 기업들로 시선이 쏠리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에 따라서 기관의 순 매수세가 모여지는 흐름이었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소폭의 강세 흐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쉬어가는 사이에 올라오는 흐름 인상적이었고요. LIG 넥스원도 대표적인 천궁2 밸류체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융주 안에서 KB금융도 기관의 순 매수세 가져갔습니다. 코스닥 안에서 대주전자재료,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기관의 수급이 집중되는 흐름입니다. MLCC, 태양광,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여러 가지 모멘텀 집중되면서 시장에 시선이 쏠리고 있고요. 파도의 경우에도 반도체 관련주로 주목받았습니다. 에코프로, 2차 전지 관련주까지 시장에서 어떤 한 섹터로 쏠리기보다는 종목별로 시선이 쏠리는 모습 특징적이었고요. 큐리언트도 모처럼 오늘 기관의 선택이 좀 집중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미국의 FDA 정책 변화로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 테크행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소부장주 안에서 놀라운 상승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이에 질세라 7%대 급등세 또 연출해주는 모습이었고요. 71,100원까지 올라오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72,900원까지 터치하는 흐름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까지 만나보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들 구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번 주 내내 이어졌던 롤러코스터 장세입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한 게 오늘까지도 확인이 됐는데요. 중동 이슈가 좀 생각보다 더 길게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의 장중 등락을 지속적으로 거듭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요. 오늘 장중에 3%가 넘게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장 막판에 보합권 이상으로 올라오는 듯한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있는데요. 이거래일간 1000포인트 넘게 빠졌다가 어제는 또 500포인트가 넘게 올랐고요. 오늘은 보합권 마감이긴 합니다만 장중의 변동성이 200포인트 이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개장 직후에 강한 시세가 나오면서 이틀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는데 10시 구간 하락으로 돌아서더니 1100포인트가 무너졌다가 다시금 장 막판에 장중 고점 부근까지 들어 올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산재한 가운데 시장에서도 매수 심리와 매도 심리가 팽팽하게 엇갈리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서 일평균 거래 대금이 159조를 넘어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앞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등락이 나오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유가 부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유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이란이 유주선을 공격하면서 이로 인해 WTI는 80달러 선을 넘어서기도 했고요. 8% 이상의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삼성과 하이닉스가 1%가량 빠지는 모습 나타났었는데 유가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자 정부에서는 아랍에미리트에서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긴급으로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게 에너지 안전판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 변동성 속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대체 에너지로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강세가 확인됐고요. 역시나 이란 전쟁에 대한 여파로 방산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시세를 내뿜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보다 코스닥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힘을 내주면서 이로 인해 시장의 분위기가 코스닥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산업 가속화법을 추진하는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으로 지금 보이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FTA 국가로 지금 이어져 있기 때문에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상승을 했고요. 과연 다음 주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코스닥의 상승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함께 알아봤고요. 이번 주 참 힘들었던 시장이었는데 다음 주는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3월 첫 주의 마지막 거래일 종료가 됐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한 주였는데 다음 주는 어떤 전략 갖고 가는 게 좋을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롤러코스터를 너무 극심하게 타서 네네네. 코스닥이 3% 오르면 사실 많이 오른 건데 네네, 맞습니다. 체감상 많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네. 다음 주는 어떤 포인트 가져가야 할까요? 일단은 이번 주에 사실은 이제 변동성의 피크 국면은 지나갔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단기 저점은 어느 정도 조심스럽게 좀 찍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여전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면서 조그만 변동성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코스피 밸류를 좀 살펴보면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물론 이제 PR 기준으로 선행 PR 기준으로 10배 언더에서 지금 여전히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 입장에서 굳이 한국 증시를 다 팔고 떠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저가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이 그들에게도 더 유리한 전략이 아닐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버리지를 좀 줄여서 대형 우량주에 좀 홀딩하는 전략이 사실은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 주 상대적으로 이제 방산 섹터,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K 방산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K 방산과 좀 연결돼서 이제 군함 관련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조선 섹터가 사실은 이제 다음 주에 부각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일단 미국에서 3월, 이제 늦어도 4월이면 27년도 예산안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 해군의 5년치 함정 수요에 대한 여러 가지 조항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군함의 종류라든지 군함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방산업체들, 그러니까 군함을 제조할 수 있는 업체들의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군함
군함 규격이 사실은 구축함 밑단의 이제 호위함부터는 K방산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제조 능력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안에 구축함 밑단의 호위함 같은 종목들, 함정들이 많이 이제 포진된다면 사실은 현대중공업 같은 업체들이 사실 지금 현재 도크가 지금 풀로 차 있는 상태고요. 28년까지는 풀로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선가도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수주받은 성과의 피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28년도까지는 실적이 어느 정도는 이제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다가 군함 관련된 모멘텀까지 받게 된다면 상방이 위로 확 열려버리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리거가 아마도 미국 예산안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밑단에 있는 기자재 쪽에서는 STX 엔진 같은 종목들이 사실은 독일 MTU사의 디젤 엔진에 대한 권리를 국내에서는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현대중공업이 만약에 군함 수주를 받는다면 그에 들어가는 엔진은 STX 엔진에 제조한 엔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엔진에 대한 독점권까지 만약에 이제 군함 관련 모멘텀이 생긴다면 베타가 가장 큰 종목이 STX 엔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몇몇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에스팜 같은 종목들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고점까지 단번에 좀 올라온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이제 삼성증권에서 RNA와 관련된 르네상스가 올 것이다라는 이런 산업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알즈노믹스라든지 올릭스 같은 RNA 시작 개발사 그리고 RNA 관련 CDMO 회사인 에스팜까지 아마 바이오 쪽에서는 큰 트렌드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ST팜을 오래전부터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현재 흐름 좋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에 대해서도 모멘텀도 체크해 보시면서 다음 주 대비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 다음 주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 차장님께서는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그 RF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좀 가져와 봤고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는데 일단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발생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최근에 데이터 센터 내부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미국의 루멘텀이라는 광모듈 제조업체 그리고 코이얼런트에 2빌리언씩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로는 한 2.6조 원 정도의 투자가 이제 집행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사실 RF 머티리얼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미 루멘텀은 CPU 기술을 접목한 레이저 개발을 완료했고요. 27년 양산을 준비 중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레이저 펌프에 들어가는 패키지, 쉽게 얘기하면 센서를 보호하는 이제 케이스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한국에 있는 RF 머티리얼즈가 개발을 해서 루멘텀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CPU 관련된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루멘텀이 받게 된다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RF 머티리얼즈의 패키지 제품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광 모듈과 관련된 모멘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실적 부분에서도 4분기 동사가 좋은 실적을 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이번 연도에 추정되는 영업이익 추정치가 대략 14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7년도에 추정되는 영업이익 예상치가 대략 25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 4천억 언저리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업체치고는 시가총액이 매우 저렴한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리에서 가진 모멘텀이 워낙 광대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접근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내기 좋은 자리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8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3만 원 정도로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공략주 RF 머티리얼즈로 살펴봤고요. 목표가 8만 원까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한마디 또 여쭤보고 싶은데 차장님께서는 또 어떤 메시지를 주고 가실 건가요? 네, 변동성 장세에 흔들리지 말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장세에 흔들리지 말자. 잘 소심을 지키고 좀 실적에 따라서 제대로 투자하자라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국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2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샷.